깜빡이 좀 켜라, 깜빡이 좀! 차 안이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회전이라고! 몇 번을 말하게 하냐?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꺾은 핸들, 콰직, 벤츠 앞범퍼가 벽에 긁혔죠. 아이씨, 쳐 돌았어? 범퍼가 얼마짜린데? 그리고 다음 순간 조수석에서 뻗어온 손이 운전석 여자의 턱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뒷좌석에서 8살 아이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한지민 38살. 결혼 10년 차였죠. 장롱 면허로 산 지도 10년째였습니다. 면허는 있었지만 운전은 한 번도 안 해봤죠. 결혼 후 남편이 모든 운전을 도맡았거든요. 여자가 무슨 운전이야. 내가 다 해줄게. 남편 박민재의 말이었습니다. 지민은 그게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민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동네 마트 계산대였죠. 출퇴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습니다. 문제는 남편 출근 시간과 겹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운전해서 출근해. 내가 데워다 줄 순 없어. 민재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운전 연수 학원 다녀볼까? 학원비 50만 원이야. 내가 가르쳐 줄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 토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운전 가르쳐 준다며? 나도 갈래. 딸 하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래, 하은이도 태워. 가족 나들이 겸해. 지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식구는 벤츠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지민, 조수석에 민재, 뒷좌석에 하은이가 앉았죠. 차는 한적한 주택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자, 천천히 출발해봐. 민재가 지시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엄마 잘한다. 뒷좌석에서 하은이가 응원했습니다.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기서 우회전해야 돼. 민재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교차로가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제 우회전. 민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알았어. 지민이 핸들을 돌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급하게. 천천히. 놀란 지민의 손이 핸들을 더 급하게 꺾었습니다. 브레이크, 콰직, 벤츠 앞범퍼가 벽에 긁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안해. 운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돈은 벌어오겠어? 민재가 차 문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흠집 완전 깊게 났어. 수리비 100만 원 나오겠네. 지민이 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중을 안 하니까 그렇지.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봐. 차 타자. 손 치워. 민재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민은 재빨리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민재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왔습니다. 지민의 턱을 거칠게 움켜잡고 유리창에 머리를 연신 박아댔습니다. 아, 차 긁어놓고 미안해로 끝이야. 아파. 나 줘. 뒷좌석에서 하은이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빠, 안 돼. 하은이가 울먹이며 아빠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민재는 손을 놨습니다. 지민은 턱을 감싸쥐고 숨을 몰아쉬었죠. 엄마, 괜찮아? 괜찮아, 하은아.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려. 조수석으로.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조수석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훌쩍이며 울었고 지민은 창밖만 바라봤죠. 턱이 욱신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은이는 방에 가서 숙제해. 민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가 있어, 괜찮아. 지민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턱이 너무 아파. 병원? 그 정도로? 과장하지 마. 과장이 아니야. 알았어. 내일 가. 민재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지민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턱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죠. 목에도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턱의 멍이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 가야겠어. 그래. 근데 차는 내가 고쳐놨어. 수리비 120만 원.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회사로 나갔습니다. 지민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턱뼈에 금이 갔습니다. 목인데도 손상됐고요. 12주는 치료받으셔야 해요. 12주요?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고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지민은 병원 침대에 누웠습니다. 전치 12주. 우회전 하나 잘못한 대가 치곤 너무 컸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차는 다 고쳤어. 다음엔 연수 같은 거 하지 말자. 내가 데워다 줄게. 그는 전화를 받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지민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엔 연수 같은 거 하지 말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운전 못하는 건가? 평생 남편한테 의지하며 사는 건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우회전 하나로 한지민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지민. 팔에는 깁스, 얼굴엔 멍이 선명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죠. 입원 이틀째였습니다. 민재는 하루에 한 번 저녁 무렵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이해해.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할 수도 없었죠.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정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지민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 말수는 혀를 찼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운전을 못해서. 운전은 남편이 하면 되지. 괜히 나섰다가 이 꼴이지. 말수는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차 수리비도 100만 원 넘게 나왔다며? 죄송합니다. 민재 아빠도 평생 나한테 운전 안 시켰어. 여자가 운전하면 사고 나기 쉽거든. 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근데 하은이는? 애가 엄마 없이 어떻게 지내? 민재가 돌보고 있어요. 민재가?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애까지 돌보라고? 참.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나와서 집에 가야지. 민재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다친 건데 왜 남편 걱정만 하시는 거지?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민재가 차는 다 고쳐놨더라. 우리 아들 참 대단해. 말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너도 이제 철 좀 들어. 살림이나 잘하고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어머니.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30분 정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는 갈게. 빨리 나아. 네, 어머니. 다녀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전은 남편이 하면 되지.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니 다녀가셨지? 응. 뭐라고 하시던? 별 말씀 없으셨어. 지민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하은이는? 학원 보냈어. 오늘 수학학원 가는 날이잖아. 그래. 나 회사 일 있어서 먼저 갈게. 내일 또 올게. 민재는 10분도 안 돼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지민은 또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나만 환자였던 게 아니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폭력을 휘두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비난하고 자신은 그저 참기만 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질문이 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가정폭력? 검색 결과가 수없이 떴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상담센터, 가정폭력 신고 방법. 그녀는 천천히 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해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긁은 것도 운전을 못한 것도 맞을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 불을 끈 채로 조용히 울었죠.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체온을 재러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눈이 많이 부으셨네요. 네, 괜찮아요. 지민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혹시 상담 서비스 같은 거 있나요? 병원에서요. 상담이요? 무슨 상담 말씀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지민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검색창에서 봤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막막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쌓아온 삶이었습니다.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었죠. 이혼? 그럼 하은이는? 돈은? 집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견딜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순 없다는 것을요. 병실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지민은 그 구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변해야 해.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TV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법률 상담 무료 지원. 지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떨렸죠. 뉴스는 계속 흘러갔지만 그녀는 그 자막만 응시했습니다. 법률 상담, 무료.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할 수 있을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답도 함께 왔습니다. 해야 해. 지민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눈빛에서 생존자의 눈빛으로 말이죠. 병실의 침묵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재의 회사.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 과장님, 부인 많이 다쳤다며요? 후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응, 좀 다쳤어. 운전 가르쳐 주다가. 민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운전 연수요? 힘드셨겠어요. 장롱 면허라 연수시켜줬는데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여자들은 왜 운전대만 잡으면 멘붕일까요? 그러게요. 우리 와이프도 주차 한 번 하는데 10분 걸려요. 하, 그래도 과장님이 참으신 거죠. 옆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다혜였습니다. 30대 중반 회사에서 오피스 와이프라 불리는 여직원이었죠. 민재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과장님 부인은 진짜 귀여우시네요. 그래도 과장님이 참으신 거죠? 다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할 수 있나? 가족인데. 역시 과장님은 다르세요. 다혜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과장님, 아, 좋아하시죠? 고마워. 민재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미묘했습니다. 민재와 다혜. 둘의 관계는 회사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다혜가 민재 자리 옆으로 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세요. 기획안 수정본이에요. 그래. 어디 보자. 둘은 모니터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다혜의 어깨가 민재의 팔에 살짝 닿았습니다. 여기 부분 이렇게 수정했어요. 오, 좋은데? 역시 다혜 씨야. 과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둘은 웃었습니다. 건너편 자리 동료가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퇴근 시간. 민재는 가방을 챙기며 다혜를 봤습니다. 먼저 갈게. 네, 과장님. 부인분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래, 고마워. 민재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상사 김석훈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박 과장, 부인 많이 다쳤다며? 아, 네. 부장님, 괜찮습니다. 조심해. 요즘 회사에서 가정폭력 관련해서 민감하거든. 김 부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네, 무슨.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가족 잘 챙겨. 김 부장이 어깨를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정폭력?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지민이가 뭐라고 하겠어.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민재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바나나 우유 하나를 샀죠. 지민이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왔어? 지민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응, 이거. 민재가 바나나 우유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지민이 받아들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병원 생활 어때? 괜찮아. 언제 퇴원할 수 있대?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한대. 그래. 민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최다혜였습니다. 과장님, 내일 회의 자료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민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지민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얼굴이 편안해 보였죠. 집에서 자신을 볼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 왔어? 지민이 물었습니다. 회사 사람. 회사 일 많이 바빠? 응, 좀 바빠. 민재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먼저 갈게. 하은이 학원 데리러 가야 해서. 그래.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또 올게. 응. 문이 닫혔습니다.
지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앉았던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회사 사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표정, 말투, 모든 게 달랐습니다. 병문안 온 사람 같지 않았죠. 의무를 다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바나나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지만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어젯밤 검색했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페이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지민은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저장했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몰라.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복잡한 생각들 뿐이었죠. 남편, 딸, 시어머니, 일자리, 돈, 집, 그리고 자신. 나는 뭘 원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존중받고 싶어. 사람으로서. 단순하지만 강렬한 답이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니까요. 그녀도 언젠가 빛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번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민은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목발을 짚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한 채였죠.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이 병실 쓰게 됐어요. 여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민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수정이에요. 40이고요. 한지민입니다. 38이에요. 오, 동갑내기네요. 반말할까요? 수정이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지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하고 나갔죠. 어떻게 다치셨어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집에서요. 수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많이 아프셨겠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익숙해요. 수정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민 씨는요? 저는 차 사고요. 지민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수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같은 병실을 쓰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민과 수정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TV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재가 병문안을 왔다 갔습니다. 여전히 10분 남짓만 있다가는 짧은 방문이었죠. 민재가 나간 후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이세요? 네. 뭔가 어색해 보여요. 수정의 말에 지민은 움찔했습니다. 그래요? 네. 마치 의무적으로 오시는 것 같았어요. 수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맞았어요. 네. 지민이 놀라 수정을 봤습니다. 수정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게 아니에요. 남편이 밀었죠. 결혼 5년 동안 수도 없이 맞았어요. 처음엔 때리고 나서 용서 빌더니
나중엔 그냥 때렸어요. 수정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했어요. 3년 전에요. 이혼을. 네. 지금은 제 인생을 제 돈으로 살죠.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수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은 숨을 삼켰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보다는 100배 낫죠. 수정이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 씨도 남편한테 맞았죠? 직격탄이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멍 자국이요. 차 사고로 생긴 멍이 아니에요. 제가 워낙 많이 맞아봐서 알아요. 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민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정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후 지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운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차를 살짝 긁었는데 그것 때문에 맞은 거예요? 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수는 누구나 해요. 그게 폭력의 이유가 될 순 없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도 있고 집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애들 있었고 집도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법률 상담 받았어요. 무료로요. 그리고 알았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방법이 많다는 걸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무료 상담이요? 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해줘요. 변호사 상담도 무료고 쉼터도 있고 자립 지원도 해줘요. 지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요. 수정이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죠. 근데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그대로 사는 거요. 맞으면서 참으면서 죽은 듯이 사는 거요. 수정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지민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대로 사는 게 더 두렵다. 그 말이 심장을 쳤습니다. 그날 밤 둘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정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이혼 과정, 재산 분할, 양육권, 자립 과정.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줬죠. 남편 명의라도 당신이 법적 피해자면 청구할 수 있어요. 집도 재산도요. 정말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 이름으로 된 돈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제 그걸 찾아야죠. 수정의 말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 보험, 대출 다 확인해 보세요. 남편 몰래요. 네. 그리고 증거 모으세요.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다요. 지민은 핸드폰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수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이에요.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냉정하게 실행해야 해요. 네, 알겠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받을 곳이 많아요.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수정이 지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정 씨. 천만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도와야죠. 둘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양육권,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메모장에 정리했죠. 그리고 저장해뒀던 상담 전화번호를 다시 봤습니다. 언젠가가 아니야. 지금이야. 지민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병원 사회복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받고 싶은데요. 법률 상담이요. 네, 연결해 드릴게요. 복지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일주일 후 상담 예약이 잡혔습니다. 지민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퇴원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정이 먼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민 씨, 제 연락처예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수정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수정 씨 덕분에 용기 냈어요. 당신이 용기 낸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수정이 지민을 안아줬습니다. 잘 될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네, 해볼게요. 수정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지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해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지민의 새로운 인생도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준비됐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병실의 침묵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재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탈 수 있어? 응. 지민이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이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민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지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2주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현관에서 하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하은아. 지민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많이 컸네. 응. 나 숙제도 혼자 다 했어.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민이 간단히 국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이야.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우리 애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민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은아, 방에 가서 숙제하고 있어. 응? 근데 밥. 나중에 불러줄게. 하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민재가 TV를 켰습니다. 애기가 뭔데? 여보, 우리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당신은 나한테 폭력을 휘둘렀어. 차 긁었다고, 운전 못한다고. 지민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지민이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병원 다녀오더니 이상해졌네. 이상한 게 아니야.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정상? 지금 나한테 대드는 게 정상이야? 민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을 말하는 거야. 내 생각? 내가 뭘 안다고?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지민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야, 너 지금 정신 나갔어?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신 나간 게 아니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너 같은 여자가 혼자 어떻게 살아?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하은이는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워?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진짜 병원 갔다 와서 완전히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야. 깨어난 거야. 지민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변호사 상담 받을 거야. 이혼 소송 진행할 거고. 이 집이 누구 명의인 줄 알아? 내 명의야. 너 나가면 갈 데도 없어.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어. 집도 통장도 보험도. 지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어디서 그런 걸? 법률 상담 받았어. 병원에서. 뭐?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단서도 있어. 전치 12주. 폭력의 증거야. 지민이 말했습니다. 민재는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었죠. 하고 싶으면 해봐. 근데 내가 이기는 일은 없을 거야. 뭐?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 들어. 넌 돈도 없잖아. 민재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알아서 해? 웃기네.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두고 봐. 누가 이기나. 민재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드디어 말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이리 와. 지민이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응. 하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민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이제 따로 살 것 같아. 이혼하는 거야?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응. 미안해, 하은아. 괜찮아, 엄마. 나 알아. 아빠가 엄마한테 나쁜 짓 했다는 거. 하은이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차에서 본 거 잊을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웠어.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은 딸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야. 아빠가 나쁜 거야.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응.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이수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말했어요. 이혼하겠다고.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힘내요.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야. 내가 운전대를 잡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상담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지민입니다. 예약 도와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날 이후 지민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변호사 상담, 일자리 찾기,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했죠. 한 달 후 이혼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민과 하은이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여기 좁지만 좋다.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우리 집이야. 지민도 웃었습니다.
비록 작고 낡았지만 그곳은 그녀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폭력도 비난도 억압도 없는 곳이었죠. 지민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최다혜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쇼핑몰이었습니다. 과장님, 이 가방 어때요? 다혜가 명품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좋은데? 사. 진짜요? 이거 300만 원인데. 괜찮아. 사줄게. 민재가 웃으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다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장님, 역시 최고예요. 둘은 쇼핑백을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죠. 행복해요, 과장님. 다혜가 민재의 팔짱을 꼈습니다. 나도. 민재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혜와 함께 사는 집이었죠. 현관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쇼핑백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옷가지들이 소파에 쌓여 있었죠. 다혜야, 이거 좀 정리하자. 아, 나중에 할게요. 피곤해요. 다혜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예전 집,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여보, 밥 먹어요. 오늘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그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몇 개와 맥주만 있었죠. 저녁은? 민재가 다혜에게 물었습니다. 배달시켜 먹어요. 나 치킨 먹고 싶어요. 다혜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렸습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꺼내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민이 있을 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는 항상 정리되어 있었고 따뜻한 밥이 있었고 집이 집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 다혜는 젊고 예쁘잖아. 민재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셔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다혜야, 이거 다림질 좀. 아, 과장님.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세탁소 맡기세요. 다혜는 자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셔츠 좀 구겨졌네요? 아, 그래. 미처 못 봤네.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요즘 행복하시죠? 새 출발하시고. 응, 뭐. 그럭저럭. 민재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부인분이랑은 완전히 이혼하신 거예요? 응, 한 달 전에 끝났어. 딸은 어떻게 되셨어요? 엄마가 키우고 있어. 민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딸 보고 싶으시겠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은이를 본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죠. 나중에 연락하면 되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혜야, 저녁은? 아, 저 친구 만나서 먹고 왔어요. 나는? 몰랐어요. 과장님이 언제 오시는지. 다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차갑고 맛없었습니다. 지민은 항상 따뜻한 밥을 차려줬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민은 이제 남이야. 며칠 후였습니다. 민재의 책상 위에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달 사용액 850만 원. 민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이게? 명세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명품 가방, 옷, 화장품, 레스토랑, 호텔. 대부분 다혜가 쓴 것들이었습니다. 민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인데 카드값이 850만 원이었습니다. 적자였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는데. 그날 저녁 민재는 다혜에게 말했습니다. 다혜야, 우리 카드 사용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왜요?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얼마나 나왔는데요? 850만 원. 그게 많아요? 과장님이 사주신 건데. 다혜는 태연했습니다. 내 월급이 500만 원이야. 적자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사주겠다고 했잖아요. 다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좀 줄여야. 참, 과장님. 저 너무해요. 저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전 과장님 믿고 따라온 건데. 다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정말 과장님 너무해요. 다혜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재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민은 돈 쓸 줄도 몰랐는데 그게 좋았던 건가?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은 알뜰했습니다. 살림을 꾸려가는데 능했죠. 100만 원으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하루에 100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민재는 점점 경제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혼은 끝났고 지민은 떠났고 다혜와 함께 사는 지금이었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복잡한 생각들 뿐이었죠. 그리고 점점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후회였지만 그것은 곧 커질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재의 삶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카드 빚은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상사 김석훈 부장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박 과장, 요즘 업무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 다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이랑 모임 있는데 같이 가요. 다혜야, 나 요즘 돈이 없어서. 에이, 또 그 소리예요? 저 너무 답답해요. 미안한데 진짜 힘들어. 알았어요. 저 혼자 갈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혜는 집에 없었고 거실엔 쇼핑백들이 또 쌓여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200만 원. 민재는 주저앉았습니다. 밤 11시쯤 다혜가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다혜야, 우리 애기 좀 하자.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럼 어쩌라고요? 카드 좀 줄이고 살림 좀 줄여야 해. 웃기네요. 과장님이 저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뭘 해줬냐고. 명품 가방 사주고 이 집 월세도 내가 내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해? 매일 돈 쓰기만 하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집안일이요? 전 가정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돈만 쓰는 기계야? 다혜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왔죠. 다혜야, 잠깐. 다혜가 민재를 돌아봤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저 이런 남자 싫어요. 과장님, 진짜 초라해 보여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민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어질러진 쇼핑백들, 구겨진 옷들, 찢어진 양말, 불어터진 라면 그릇,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민, 하은이, 그리고 자신. 모두가 웃고 있었죠. 민재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며칠 후, 민재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도 죽도 없었습니다. 지민은 아플 때 늘 죽을 끓여줬는데 다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혜야, 나 많이 아파. 집에 좀 와줄래? 과장님, 저 이제 새 남자친구 생겼어요. 과장님보다 훨씬 젊고 돈 많은 사람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았던 거지? 일주일 후 겨우 회복해서 회사에 나갔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과장 여자한테 차였대.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 민재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민아, 하은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민의 번호를 받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민아, 나야. 너 만나고 싶어. 왜요? 그냥 애기 좀 하고 싶어서. 할 애기 없어요. 지민아, 제발. 한 번만. 내일 오후 3시 집 앞 카페에서. 다음 날 오후 민재는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지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지민아, 민재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민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지민아, 제발. 우리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10년 동안 당신은 날 한 번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난 이미 새 출발했어요. 당신 없는 쪽으로. 지민이 일어섰습니다. 돌아갈 생각 없어요. 절대로. 지민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꽃다발만 남아 있었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민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민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깊고 쓰라린 후회만이. 1년 후 지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죠. 지민과 하은이는 이사 온 지 한 달쯤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냈고 마트 계산대 일을 계속하며 월세를 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하은이가 방을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그치? 우리 집이야. 지민도 웃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죠.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을 비쳤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엄마가 데리러 와? 응, 엄마가 운전해서 갈게. 와,
엄마 운전 이제 진짜 잘하잖아.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은 운전 연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아닌 전문 강사에게 배웠죠. 석 달간 열심히 연습했고 마침내 혼자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비록 오래된 모닝이었지만 지민에겐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오후 2시 지민은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지민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운전대를 잡는다. 지민은 미소 지으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학교 정문 앞. 하은이가 친구들과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엄마. 하은이가 달려와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엄마,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진짜? 우리 딸 최고네.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지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라디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둘은 함께 흥얼거렸죠. 차 안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야.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교차로였습니다. 우회전 신호였죠. 지민은 핸들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 있게. 차는 부드럽게 우회전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잘 돌았어. 하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치? 엄마도 이제 운전 잘하지? 응, 엄마 최고. 지민은 웃었습니다. 그날 1년 전 우회전 하나로 꺾였던 인생. 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고함도 폭력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과 함께 따뜻한 햇살 아래 평화롭게 운전하는 오후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어? 하은이 먹고 싶은 거 있어? 김치찌개. 알았어. 엄마가 끓여줄게. 둘은 손을 잡고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지민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그래. 그럼 밥 먹자. 둘은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 응. 엄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민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 몰랐어. 하지만 해냈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수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잘 지내. 내가 잘하고 있다니 기뻐. 지민은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폭력을 참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지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한 명의 엄마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운전하는 운전자로. 엄마, 하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같이 영화 볼까? 좋아. 뭐 볼까? 애니메이션.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은이는 엄마 품에 안겨 웃었고 지민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민이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자러 가자. 응. 하은이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민이 이불을 덮어줬죠.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하은아. 지민은 딸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잘 자.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해냈어. 우회전 하나로 꺾였던 인생. 하지만 지금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지민의 길, 지민의 삶, 지민의 자유. 더 이상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자신만의 인생이었습니다. 지민은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침, 지민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의 새로운 하루가, 그리고 그 하루는 온전히 지민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년 후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하은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무엇보다 둘 다 밝게 웃었습니다. 작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후회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민은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으니까요. 지금은 현재였고 앞으로는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우회전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 하지만 그 우회전은 지민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 그리고 지민은 지금 그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꽉 잡고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